어,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과제가 몇 절까지였죠?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제가 14.6절까지 지난 시간에 제가 과제라고 얘기했었죠. 제 기억은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음, 좀, 그래서, 오늘은, 뭐 진도를 나갈 건 아니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번에 기말고사 볼 범위에 대해서 내용 정리를 간략하게 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12장, 13장, 14장 이렇게 있는데 오늘 12장 하고 13장 정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장과 13장을 공부를 하면서 이 내용은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시험 준비할 때도 뭐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도 알고 있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이 미적분학을 배웠으면 결국 나중에 뭐 이걸 관련된 전공 과목을 들 때 얘를 활용하고 할 거니까 그런 걸 할 때 대반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미적분학의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 강의하고 오늘 출석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출석 체크를 하긴 했지만 출석 체크를 한다고 출석 체크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좀 더 참여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뭐 사정이 생겨서 뭐 출석 못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출석은 크게 그 오늘 출석에 대해서는 뭐 전부 다 출석 인정을 할 거니까 그거는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지금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듣고 있고 저도 인터넷 접속하고 있다 보니까 강의가 중간에 끊기거나 그럴 수가 있어서 제가 오늘 수업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가지고 업로드 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녹화도 켜놨고 했으니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12.1절부터 우리가 뭘 배웠었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중요한 내용인지를 조금씩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12.1절. 12.1절에서는 저희가 뭘 배웠었냐면은 벡터 함수와 공간 곡선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었어요. 그래서 벡터 함수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어떤 RT라고 하는 함수를 FT, GT, HT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우리가 벡터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벡터 함수라고 하는 것은 정의역은 실수이면서 함수값이 벡터가 되는 그러한 함수 이런 것을 우리가 벡터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이 FT, GT, HT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얘네들 성분함수다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했어요. 얘를 우리가 성분함수라고도 하고, 얘는 우리가 벡터 함수의 개념으로서는 성분함수라고 부르지만, 얘는 매개변수 방정식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매개변수 방정식이라고도 불러줄 수도 있는 거죠. 매개변수에 관련된 것을 하게 되면.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어쨌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 경우에서 요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벡터 함수라고 하는 것은 실수값을 벡터에 대응하는 함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함수라고 하는 것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우리가 실수와 벡터가 대응되는 것, 벡터와 실수가 대응되는 것, 뭐 실수와 실수, 벡터와 벡터 다양한 경우에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12장에서 한 내용은 벡터를 함수값으로 하는 실수를 정의하고 받는 이러한 함수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어쨌거나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미적분학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분과 적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거기에서 미분하고 적분하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극한과 연속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했었던 것은 어, t가 a로 갈 때 rt의 극한값. 얘는 우리가 t가 a로 갈 때 ft
이게 왜 잘 안 써지는 것 같네요. 정을 좀 바꾸고 ft, 리미트 t가 a로 갈 때 gt 그다음에 리미트 t가 a로 갈 때 ht 그래서 결국 우리가 벡터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성분 함수는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일변수 함수니까 그것의 극한으로서 계산할 수 있다. 뭐 요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었던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스페이스 커브, 공략곡선이라고 해서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얘기를 쭉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요 극한 정도, 극한 계산을 하는 거. 그리고 요거 우리가 뭐 새롭게 뭐 새로운 방법을 배우고 한 거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런 얘기를 우리가 12.1절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 극한을 하고 당연히 우리가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책에서 따로 정의는 안 돼 있지만 그러니까 RT가 T는 A에서 연속이다 라는 것은 리미트 T가 A로 갈 때 RT의 값과 A의 값이 같을 때 요거는 우리가 항상 연속성에 대한 정의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죠. 그래서 이게 연속성에 대한 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2.2절로 넘어와서 이번에는 미분과 적분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원래 정의대로 하면 우리가 R 프라임 T의 정의는 리미트 T가 아니라 H가 0을 할 때 H분의 R T 더하기 H 마이너스 RT. 그런데 얘가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F T 더하기 H, G T 더하기 H, H T 더하기 H 여기에다가 FT, GT, HT RT의 정의대로 하면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얘가 리미트 T가 H가 아니라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T 더하기 H 마이너스 FT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T 더하기 H 마이너스 GT 리미트 T 자꾸 T라고 H가 0을 할 때 H분의 HT 더하기 H 마이너스 HT H라고 하니까 얘가 문자가 겹치긴 하네요. 어쨌거나 지금 뭐 우리가 정확하게 뭘 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극한 계산하는 거, 미분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 일변 수업에서 했었던 거 그대로 가져다 해주면 되고, 여러분들이 12장에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우리가 공률.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12장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내용이 공률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서 얘기를 할 것이고 단위 점선 벡터의 내용이 그 벡, 벡터 함수를 미분하면서 같이 나왔는데 요건 저희가 공률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덕분 공식들이 나와 있죠. 덧셈. 그 다음에 얘는 벡터 함수니까 벡터에 대한 연산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스칼라고 그 다음에 내적, 외적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요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만족한다. 여러분 책에서 표로 하나로 정리되어 있어요. 정리되어 있는데 이 표는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에요. 뭐 모르고 있다라고 해도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서 뭐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그 법칙 여러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하는 내용이고요. 저희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12.3절 내용이 어떤 거였나 한번 보도록 하죠. 12.3절 제가 12.3절에서는 호의 길이와 공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일단 호의 길이는 우리가 y는 fx라고 하는 일변수 함수에서부터 호의 길이를 계산했었어요. 이때 우리가 호의 길이를 l이다라고 하면 얘는 a부터 b까지
루트 1 더하기 f 프라임 t의 제곱 dt. 요게 우리가 a부터 b까지의 t가 변화할 때 ft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의 곡선의 길이를 계산을 하는 거였죠. 얘를 우리가 심플하게 표현했었던 방법이 L이라고 하는 것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ds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ds라고 하는 것이 뭐였냐면은 dx의 제곱 더하기 dy의 제곱을 의미를 하는 거였고요. 우리가 요걸 하면서 같이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 호길이 함수였어요. 호길이 함수여서 그 호길이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공률이라는 거 정리를 해볼 거고요. 어쨌거나 지금 벡터 함수도 공간에서 혹은 평면에서 곡선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러면 공간 곡선 혹은 평면 곡선 벡터 함수 정의되어 있는 그러한 곡선에 대한 곡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피적부담수가 무엇이느냐인 건데 여기서 우리가 제너럴하게 표현한 호기를 계산하는 공식이 요거라고 있고 이때 ds라고 하는 것이 요거니까 얘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주면 되겠다. 얘를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벡터 함수, 이변수 함수, 그 이따 평면 벡터 함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주게 되면 얘는 ft, t로 표현할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s가 ft고 그 다음에 y가 gt라고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얘에 대해서 디퍼런셜 dx를 계산해 보면 f'(t) dt 그 다음에 dy는 g'(t) dt가 되겠죠. 따라서 ds라고 하는 것은 루트 f'(t) 전체의 제곱 g'(t) 전체의 제곱 dt로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벡터 함수에 대해서도 똑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옥선의 길이는 a부터 b까지 하면 f'(t) 제곱 g'(t) 제곱 곳에 dt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이때 이 피적부등식을 보면 얘가 어떤 거와 같냐 얘는 r't의 크기와 같다. 따라서 얘를 우리가 좀 더 심플하게 a부터 b까지 r't의 크기의 dt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벡터 함수의 호길이였는데 결국 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공식에서부터 파생되는 것이고 ds가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선택해서 뭐 3별함수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자연스럽게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개념이니까 뭐 요거 계산하는 거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호길이 함수. 결국 우리가 호 길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했을 때 호 길이 함수를 가지고 무언가를 해보기 위해서 얘를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 호 길이 함수. 보통 호 길이 함수 우리가 st 뭐 이렇게 뭐 s, x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s라는 것을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st라고 하는 것이 뭐 정의는 0부터 t까지 r'임 u의 크기의 d, du. 얘가 호 길이 함수에 대한 정의예요. 얘는 연속하면 이 R'T가 연속하기만 하면 얘는 정의가 가능한 함수예요. 그래서 이 얘네들은 R'T가 연속이면은 가능한 거니까 특정한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얘기를 해볼 거예요. 어떤 얘기를 더 해볼 거냐면 R'T가 연속이긴 연속인데 이 R'T가 0이 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갖는 걸 얘기를 해볼 거예요. 왜 얘가 필요한가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R'T가 0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접선 벡터가 0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순간적으로. 0이 되는 점에서 그 점에 순간적으로 접선 벡터가 0이 된다는 얘기인데 보통 접선 벡터가 나타나는 것은 이 곡선이 어떤 점이 이동한 다치라고 하게 되면 그 점이 순간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어느 빠르기로 움직이고 있느냐 그걸 나타내는 것이 접선 벡터가 되는 것인데 접선 벡터가 0이다? 그러면 얘는 순간적으로 어느 방향으로도 나아가지 않고 있고 당연히 속도도 0이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멈춰 있다는 얘기가 돼요. 순간적으로 멈춰 있을 때 얘가 할 수 있는 것은 순간적으로 방향을 완벽하게 꺾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겠죠.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계산이 어려워요. 여러분 일반 수험수 때도 그래프를 그리는 그래프가 꺾여 있다. 그럼 불편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그런 경우에서 그 꺾여져 있는 그
점을 기준으로 나눠서 무언가 계산을 한다든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어쨌거나 지금 이 호기리 함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 이 피접근 함수가 R' U의 크기잖아요. 당연히 R' U의 크기는 모든 벡터 함수에 대해서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당연하겠죠. 얘는 크기를 계산을 한 거니까 크기라고 하는 것은 0보다 작아질 수는 없겠죠. 마이너스의 크기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R' U의 크기는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S'T를 계산하면 비접근항의 기본 정리를 이용을 해서 R'T의 크기가 되는 거니까 얘가 양수란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S'T가 어, S'T가 그러니까 ST가 증가함수란 얘기죠. ST가 증가함수가 되는 거면 당연히 얘는 역함수가 존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R'T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역함수의 존재성을 완벽하게 보여줄 수는 없어요. 왜냐면 R'T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0이 되는 점이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여러 개가 존재하는 얘가 연속적으로 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여기서 상수 함수로 가다가 다시 증가를 해요. 그러면 이때 얘는 변화율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얘는 결국 1대1 함수가 되지 않아요. 따라서 얘는 R'T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증가함수 라고 하기보다는 감소하지 않는 함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결국 얘가 1대1 함수가 돼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필요한 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닌 얘는 얘가 R'T가 0보다 크면은 S'T가 0보다 크고 따라서 ST는 1대1이면서 증가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걸 이용을 해서 RT라고 하는 것을 RTS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재매개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재매개화를 유도하는 과정은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재매개화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재매개화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재매개화를 하게 되면 얘는 등속 운동하는 곡선이 돼요. 이 호기리 함수 지금 호기리 함수를 가지고 재매개화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나타내는 얘는 결국 항상 등속 운동 같은 곡선을 나타내면서 등속 운동을 하는 거니까 곡선이 어떻게 그려졌느냐 라는 거 상관없이 곡선의 모양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는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곡률이라는 것을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곡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식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기본적인 공식은 곡률을 계산한 기본적인 공식 곡률 kappa는 dt ds고요. 요때 라디티 t라고 하는 것은 r't를 r't의 크기로 나눠준 거. 얘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결국 우리가 재매개화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재매개화를 해서 계산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주어져 있는 벡터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때 이용할 수 있는 거 결국 우리가 이 t라고 하는 것을 라지 t라고 하는 것을 s로 미분을 한다. 근데 얘는 우리가 재매개화를 시켜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재매개화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연쇄 법칙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얘를 우리가 dt 그다음에 dt ds 이렇게 연쇄 법칙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결국 얘는 ds dt의 크기 분의
T, DT의 크기. 그럼 분모가 되는 것은 얘는 R 프라임 T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분자는 라지 T 프라임 T가 되겠죠. 이게 우리가 첫 번째 공률을 구하는 공식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공식, 두 번째 공식은 우리가 라지 T 프라임 T를 계산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즉 우리가 라지 TT라고 하는 것을 R 프라임 T의 크기분의 R 프라임 T로 계산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걸 계산할 때 얘가 어떠한 일련수 함수에다가 벡터 함수가 곱해져 있는 형태가 나올 수가 있겠죠. 뭐 그렇게도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X상품, Y상품, Z상품이 전부 다 복잡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번째 있는 공식, 공률은 R 프라임 T 크로스 R 더블 프라임 T의 크기, 그다음에 R 프라임 T의 크기의 세제곱이다. 근데 요걸 계산을 했을 때 결국 크로스 프로덕트를 계산을 하잖아요, 여기서. 크로스 프로덕트 외적을 계산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은 공간 벡터에서만, 공간 곡선에서만 계산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면 되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RT라고 하는 것이 FT, DT로 주어져 있다. 그러면 얘를 3차 공간으로 인베딩을 시켜요. 인베딩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평면이니까 이 평면을 3차 공간의 XY 평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얘가 XY 평면에서의 곡선인데 얘를 3차 공간에서 그 곡선을 정의하는 것을 해보겠다는 얘기야.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XY 평면에서 움직이는 곡선을 계산을 한다는 얘기는 Z값은 항상 0이라는 얘기니까, 변화하지 않고 얘는 무조건 0이라는 얘기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FT, GT, 제로. 그러면 결국 얘는 3점 벡터 3차 공간에 정의되어 있는 벡터 함수니까 당연히 얘를 미분한 다음에 크로스 프로덕트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면에서 평면 벡터 함수라고 해도 우리가 공간 벡터 함수로서 생각을 해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 있는 공식. 이렇게 두 번째는 공식을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책에서 파생돼서 얘네 뭐 1번 함수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 뭐 11번 박스로 책에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그냥 한번 쭉 봐주면 될 것 같고요. 뭐 그거는 굳이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 요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이것의 공률을 구하는 공식이 이거 말고도 조금 더 있긴 해요. 더 있긴 한데 책에서 딱 요 두 가지만 소개하고 있으니까 두 가지다. 근데 따라서 조금 어느 게 더 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디티티라고 하는 단위 접선 벡터를 계산했을 때 얘가 쉽게 나오게 되면 단위 접선 벡터를 가지고 계산하는 첫 번째는 식이 쉬울 것이고, 만약에 단위 접선 벡터가 심플하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요 크로스 프로덕트를 계산하는 것이 더 쉬울 때가 있겠죠. 요런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두 가지의 벡터를 하나 더 정의를 했었어요. 벡터 함수에 대해서 두 가지의 벡터를 더 정의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법선 벡터, NT라고 하는 법선 벡터, 그다음에 DT라고 하는 종법선 벡터가 됐었어요. 법선 벡터라고 하는 것은 T'T를 T'T의 크기로 나눠준 것이고, 그다음에 종법선 벡터라고 하는 것은 TT 크로스 NT, 즉 단위 접선 벡터와 단위 법선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로 계산을 하는 것이 단위 동법선 벡터다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정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뭐 얘는 정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이 NT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씩을 더 알고 있어야 되죠. 어떤 식을 알고 있어야 되냐? 어, 어, 음, 저희 책에서 그걸 계산을 안 했었네요. 계산한 것 같았는데. 원래 이 가속도 성분이 있는데, 지금 가속도 성분이, 어, 저, 수업 시간에 계산했던 것 같은데 계산이 없네요. 가속도 성분까지는 몰라도, 되겠네요.
다른 책 보다가 착각을 한 것 같네요.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 단위 접선 벡터, 단위 법선 벡터, 단위 동법선 벡터 얘네들은 결국 계산할 수 있으니까 요거 정도 계산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책에서 마지막에 토션이라고 해서 단위 동법선 벡터를 가지고 비틀림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비틀림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뭐 자세히 하지도 않았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공업 수학 여러분들이 뭐 공업 수학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미분기하학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거예요. 토션 같은 경우는 물리학에서도 다루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토션 나오는 비틀림에 대해서 나오는 거 앞에서 책에서 정리되어 있는 박스가 있어요. 여기서 뭐 단위 접선 벡터, 단위 법선 벡터, 동법선 벡터, 그다음에 공률 구하는 공식을 정리되어 있는 박스가 있는데 여기 12장에서는 앞에서 벡터 함수에 대한 뭐 미분 뭐 적분도 얘기했지만 뭐 그게 중요치 않으니까 극한 계산하고 미분 계산하고 하는 거. 법도 벡터 함수 미분 계산을 해야 우리가 접선 벡터 계산을 하니까 그런 거 요런 내용 정도 공률에 대한 내용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장에서는 저희가 많은 걸 하지 않았어요. 12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벡터 함수가 무엇이고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인데 여기 이 내용을 좀 더 깊게 들어가려면 우리가 벡터 캐큘러스, 벡터 미적 분학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어려운 거라서 저희는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요. 그래서 12장 내용이 요 정도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12장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13장으로 넘어서 13장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3장은 우리가 편도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즉 편도함수, 가변수 함수에 대한 미분을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처음에 가변수 함수에 대한 정의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변수 함수에 대한 정의는 여러분들이 잘 쭉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내용이니까 요거는 다 건너뛰고 다변 함수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극한. 결국 우리가 미적분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극한이죠. 그래서 극한에 대한 것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변 함수에 대해서 극한은 일변수 함수의 극한보다 복잡하고 어려워요. 왜 복잡하고 어렵냐라고 하면 일변수 함수에서는 x값이 어디 값에 다가갈 때 극한은 그렇게 하잖아요. 극한 우리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다. 그러면 x가 a에 다가갈 때라고 하는 건데 a라는 점에 다가가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얘는 정의역이 수직선이니까 수직선에서 어떤 한 점에 다가가는 방법? 밖에 안 돼요. 두 가지 방향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좌극한 우극한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으로 충분히 모든 방향을 다 고려할 수가 있었는데 가변수 함수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이가 평면에서 어떤 점 하나 찍혀 있고 이 점으로 다가가는 방향을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면 무수히 많아요. 그다음에 이 점이 다가가는 이 점을 지나가는 경로를 택해보자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다변수 함수에서 극한은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변수 함수에서 극한이 존재하다라는 걸 보이려면은 입실론 델타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하는데 계산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입실론 델타 프로퍼티는 일단은 저희가 수업 시간에 소개는 했지만 지금은 건너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변수 함수의 극한을 계산할 때는 처음부터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기보다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접근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x, y가 a, b로 갈 때 어떤 fx, y 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일 것이냐라는 거죠. 얘는 우리가 일변수 함수 때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다르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요거를 활용할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점이 다가가는 두 가지의 경로를 택했을 때 서로 다른 값을 수렴한다. 우리는 극한을 어느 점에 다가가는 x, y가 a, b에 다가간다. 그때 x, y라고 하는 함수가 어느 점에 다가간다. 어느 값에 다가간다라고 하게 된다는 것이 이 점에 다가가는 모든 방법을 다 고려했을 때 항상 그 값에 점점 다가간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야 극한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만족을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에 다가가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 봤는데 두 가지 방법을 따라갔을 때 서로 다른 값으로 가더라라는 것을 보이게 되면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가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보이려면 두 가지 경로를 찾아줘야 돼요. 서로 다른 값으로 수렴하게 되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 주면 쪼끔 더 좋을 것이냐. 저희가 지금 책에서 다뤘던 대부분의 함수가 유리식의 형태예요. 유리식의 형태가 되는 거니까 유리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얘가 어느 값에 존재한다라는 거 보여야 되는데 경로를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경로를 어떻게 찾아주면 좋을 것이냐. 경로는 우리가 어 어떤 값이 다가가면서 이 함수 값이 0 으로 다가가는 경로를 첫 번째로 찾아주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연속 문제, 예제 문제 풀 때 매번 했었던 것이 이 점에 다가갈 때 극한값이 0이 되는 경로를 찾아주는 거. 그럼 0이 되는 경로를 찾아주는데 완벽하게 0이 되는 값을 찾는 것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분모는 0이 아닌데 분자가 0이 되는 그런 경로 찾아주기.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보이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시도해 주는 것은 x, y가 a, b로 갈 때 fx, y가 0이 되는 이러한 경로를 찾는 것이고요. 두 번째, x, y가 a, b로 갈 때 fx, y가 0이 되지 않는 인 경로를 찾아주는 거. 이게 우리가 이별함수에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보이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대부분 우리가 지금 유리함수 형태라고 하게 되면은 분자 분모에 그 차수가 나오겠죠. 차수가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이면 되느냐. 분자 분모의 차수를 맞춰줄 수 있을 때 그럴 때 0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 우리가 찾아주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차수 맞춰주는 경우에서는 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는 경우가 대다수 그런 경우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예 분모는 0이 아닌데 분자는 항상 0이 되는 경로를 찾는 것. 그것은 0으로 수렴하는 경우를 찾아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제가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떤 식이 어떻게 생겼으면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법칙이 있다라고 하면 얘는 그렇게 해 주면 좋겠죠. 근데 얘는 상황에 따라 너무 다양해요. 다양하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러한 포커스를 가지고 직접 문제를 여러 개 풀어보면서 찾아주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걸 얘기를 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연속성, 다변성수 당연히 연속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연속성에 대한 정의는 당연히 똑같다. 지금까지 했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x, y가 a, b로 갈 때 fx, y가 fab다. 그럼 얘가 f는 a, b에서 연속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결국 극한값 계산하기도 어려운데 연속성 계산하는 거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루는 기토함수라고 부르는 것들은 실수 전체에서 예, 병력 전체에서 연속하다라는 것을 그대로 활용할게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변수가 하나가 더 늘어났지만 결국 형태 자체가 다항식의 형태, 유리함수의 형태, 지수함수, 로그함수, 뭐 삼각함수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 정역 전체에서 연속된다라는 것을 그대로 만족을 해요. 우리가 일변성수에서 가져왔던 그 정의 그대로 확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변수 함수할 때 첫 번째로 어려워하는 부분이 극한을 계산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요런 것을 전부 다 찾아봤는데 얘가 존재한다라는 경우 그러니까 한 가지 값으로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존재하다는 걸 보여야겠죠. 존재하다는 걸 보이는 것은 이슈레이터 프로퍼티를 이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약간의 특수성이 있어요. 어떤 특수성이냐? 우리가 어떤 경로를 여러 가지 경로를 찾았는데 우리가 찾아본 경로에서 전부 다 fx, y가
역으로 수렴하는 경우.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스퀴즈 정리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0이 아닌 경우에서도 스퀴즈 정리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찾기가 어렵고요. 0이 되는 경우에서 조금 더 손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어떤 걸 활용하면 되냐? 거기에다 플러스 이거에다 플러스해서 우리가 어 뭐 이변수 함수의 형태로 써 보도록 하자. a, b가 f, x, y 이것의 절대값이 0이면 x, y가 a, b로 갈 때 fx, y가 0이다. 요 내용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요거는 우리가 일변수 함수 때도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수열에서도 얘기했었고 절대값이 0이 되면 절대값 안에 있는 것도 0이겠다라는 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걸 활용을 해줄 수 있으니까 요런 거와 그다음에 뭐 더하되면 익스온 데이터 프로퍼티 뭐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는 뭐 요 내용, 극한에 대해서는 요 내용이 가장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극한값을 계산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찾아보라고 하면 원래 포커스이 존재하지 않는가에서 포커스를 맞춘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경로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기준을 찾아주는 게 좋으냐? 0이 되는 경로와 0이 되지 않는 경로를 찾아주는 것이 좋다. 근데 만약에 0이 되는 경로가 없다. 그러면 0이 되지 않는 경로를 서로 다른 값이 되는 것 두 개를 찾아야겠죠. 뭐 그럴 때는 우리의 선택지는 뭐 양수가 되는 경로, 음수가 되는 경로 요렇게 찾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뭐 요게 극한에 대한 얘기였고 다음으로 저희는 13.3절에서 미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결국 우리가 미적분학을 하려고 하는 것은 미분과 적분을 하기 위함인데 그러면 이 답변상도 당연히 미분도 해보고 적분도 해보고 해야겠죠. 그런데 미분을 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발생을 해요. 우리는 음, f'x 우리가 y는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을 때 f'x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더하기 h 마이너스 fx 결국 얘가 의미를 하는 것이 뭐냐 이 분모는 얘는 x값의 변화량 그 다음에 얘는 y값의 변화량 그래서 결국 얘는 평균 변화율을 순간 변화율로 맞춰주는. 그러면 순간 변화율 맞춰주는 게 어떤 거냐? 평균 변화율의 간격을 점점 줄여서 0으로 보냈을 때 극한값이 계산됐던 것이 2분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x값의 변화량, y값의 변화량, 독립변수의 변화량분의 종속변수의 변화량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다변수 함수에서는 독립변수가 두 개예요. x와 y. 그러면 독립변수의 변화량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애매하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바로 미분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선택으로 택했던 것이 편동함수, 편미분이었다. 편미분에서는 우리가 x로 편미분을 하겠다. x만 변화할 때를 생각할 거고요. y로 편미분하겠다. y만 변화할 때를 얘기를 할 거예요. 즉 x로 편미분할 때는 y는 그냥 픽스시켜요. 고정을 시켜놓은 다음에 x값이 얼마만큼 변화할 때 y값이 얼마만큼 변화하냐. 그것에 대한 평균 변화율이 있겠죠. 그것에 대한 순간 변화율을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이변수 함수에서 x축 방향으로 이동을 했을 때 높낮이의 변화. 결국 우리가 이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는 3차 공간에 그려지고 함수값이 높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x축 방향으로 나아갈 때 높낮이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x로 편미분한 값이 되는 것이고요. y축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높낮이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y로 편미분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딱 이 편도함수는 딴 거 없어요. x로 편미분, y로 편미분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이냐? x로 편미분할 때는 y는 상수다라고 생각을 한다. 라는 것이고 y로 편미분할 때는 x는 상수다라고 생각을 하겠다. 요것만 잘 주의를 해주면은 되는 내용이고요. 그거 말고 여러분이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것은 이계도함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계편도함수, 즉 x로 두 번 미분하는 거, x, y, 그다음에 yx, 그다음에 f,
y. 얘네들의 계산을 계산하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건데, 뭐, 얘네 단순 계산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도함수를 계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편미분을 했을 때, 뭐, 어떤 xy라고 하는 이변수 함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f, x, y라고 하는 것이 4x 더하기 2y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었다. 라고 했을 때, 얘를 x로 편미분해주게 되면은, 얘는 4 더하기, 예, 된다. 얘는 그러면 4y가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면 다시 얘를 f를 어, 아, x로 미분한 게 아닌데 y로 미분한 건데 x라고 잘못 썼네요. 그래서 얘를 그러면 y로 미분한 것을 다시 x로 미분한다? 라고 했을 때 뭐 우리는 이게 함수식이 있으니까 바로 계산해서 얘는 그냥 0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다변수 함수는 미분을 해도 다변수 함수예요. 우리가 미분했으니까 우리는 뭐 얘를 안 다음에 생각을 했으니까 미분해서 4y가 나왔다라고 하면 어쨌거나 얘는 xy 이변수 함수가 x도 배수고 y도 배수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얘만 바라봤을 때 얘는 x가 변수인지 y가 배수인지 x도 배수 이변수 함수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분을 반복적으로 계산을 할 때 얘가 다변수 함수는 계속 다변수 함수가 똑같은 변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다라는 것을 꼭 인지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뒤에서 체인룰 할 때 이게 적용이 되는 것인데 결국 우리가 체인룰 할 때 가장 이런 것 실수가 많은 부분이 이러한 이계도함수를 계산을 할 때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계도함수에서 요 클레로 정리를 이용해서 fx로 미분한 거 y로 미분한 거 순서를 바꿔서 계산해도 같아지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클레로 정리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 클로레 정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미적 분학을 하면서 이번 학기 내내 다뤘던 그런 학교 범위 내에서는 거의 대부분 클레로 정리를 만족하게 돼요. 정리학 전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거의 뭐 자유자재, 뭐 자유롭게 써도 상관없다라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책에서 판교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뭐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13.4절의 내용을 보죠. 여기는 덧평면. 페이지를 하나 더 채워보죠. 덧평면. 덧평면은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유도하고 뭐 얘기했겠지만 여기 딱 요것만 내고 있으면 돼요. 덧평면을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은 z-z0는 fx, x0, y0, x-x0 더하기 fy, x0, y0, 그다음에 y-y다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선형 근사지 lxy라고 하는 것은 z0 더하기 fx, x0, y0, x-x0 더하기 fy, 그다음에 x0, y0, y-y0 이렇게 된다. 뭐 책에서는 이 Z0라는 것을 F, X0, Y0로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요 소년 근사지, 이거 계산하는 것만 알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얘기를 했는데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일단은 증명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얘는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뭐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몰라도 되는 내용이고 여기 실제로 미분 가능성을 보이면서 공학에서는 그렇게 다루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는 몰라도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미분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전미분은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dz 일단은 정의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 이 전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일변수 함수에서 얘기했었던 미분 디퍼런셜과 관련된 내용이죠. 즉 우리가 z의 변화율, 전에 Z의 편차,
함수의 함수의 차이, 실제 함수의 차이가 되죠. 실제 함수의 차이를 알고 싶은 함수의 차이를 알고 싶은데 이걸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접선으로 계산했었던 것이 일변수 함수의 디퍼런셜이었다라고 하면 다변수 함수, 이변수 함수에서는 접평면으로 계산을 하는 거. 접평면의 z값의 차이를 실제 함수의 z값의 차이로 계산하는 거. 그것이 디퍼런셜의 얘기고 얘는 변수가 두 개 이상의 경우에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우에서 덤비브이다, 토탈 디퍼런셜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제를 몇 가지 했는데 대부분 예제가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어떤 길이나 무게나 뭐 이런 거 쟀어야 되는 도구를 이용해서 쟀는데 그 도구가 가지고 있는 최소 단위, 즉 그 도구로 특정에 불과한 오차 범위가 있겠죠. 최대 오차를 계산을 하는 거. 그래서 뭐 책에서 예제 했던 거 그것만 여러분 잘 풀 수 있으면 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주게 되면 전미분의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13.5절 연쇄 법칙을 했는데 지웠죠. 연쇄 법칙인데 연쇄 법칙은 여러분 이거 표를 그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메가는 fxy zt가 되고 그 다음에 x는 xuv rs 그 다음에 y는 y uv rs 그 다음에 z도 z uv rs 그다음에 t도 TUVRS다. 그러면 우리가 W도 4변수 함수, 각각의 4변수인 X, Y, Z, T도 4변수 함수. 그럼 우리가 얘를 연쇄 법칙을 적용할 때 트리 모양의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가장 W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X, Y, Z, T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UVRS 얘도 UVRS 얘도 UVRS 얘도 UVRS 그래서 우리가 W라고 하는 거는 결국 UVRS 이 네 개의 변수를 갖는 4변수 함수로 볼 수 있고 그럼 W를 U로 V로 R로 S로 각각 편비분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였죠. 예를 들어서 이 W를 R로 미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W에 시작해서 R로 가는 경로를 택해 주면 돼요. 요 경로 있고 요렇게 내려가는 경로 있고 요렇게 내려가는 경로 요렇게 내려가는 경로 이렇게 되고요. 이 경로를 하나에서 하나로 내려올 때 어떻게 해야 하냐? 위에 있는 것에서 아래 있는 것으로 위에 있는 것을 아래 있는 것으로 편미분을 해준다 라는 것이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여기서 W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도관인데 이 W를 X로 편미분해주고 그 다음에 X에서 R로 내려가는 도관에서는 X를 R로 편미분을 해준다. 그래서 경로에서 편미분해준 것을 다 곱하고 모든 경로를 다 더해주게 되면은 그것이 체인룰을 적용한 결과값이다. 라는 것이고요. 요걸 계산을 했을 때 다변수를 잘 계산을 해줘야 해요. 그래서 체인룰을 여러분들이 복잡하고 뭐 문자가 여러 개가 되면 헷갈리고 그럴 수 있는데 이런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하면 빠뜨리는 거 없이 잘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체인룰에서 가장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음에 나와 있는 음함수의 미분법이에요. 함수의 미분법.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 1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음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y는 x에 관한 어떤 함수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y에 대해서 x에 대한 미분
그러니까 도함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도함수. 그런 경우에서 우리가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일변수에서 어떻게 했냐? y는 fx라고 하는 함수다라고 하는 거니까 y는 fx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고 하는 것은 x제곱 더하기 fx 전체의 제곱은 1이니까 양변을 그냥 x로 미분을 해서 2x 더하기 fx, 2fx, f 프라임 x는 1이고 따라서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fx분의 x다.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y분의 x다. 라고 계산을 하는 것이 이음함수의 미분법이었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y라고 하는 건 x에 관한 함수라고 계산해야 되니까 계산할 때마다 얘가 합성함수인지 아니면 곱비 미분법을 적용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매번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였는데 얘를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이 편미분을 활용한 음함수의 미분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얘네들은 그 앞에 있는 것을 어 fx, y다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는 fx, y는 0이라고 1이라고 하는 이러한 방정식이 있는 것이고 양변을 x로 편미분을 해주게 되면 fx, x, y는 0이 되겠죠. 그런데 이때 y가 x에 관한 함수다라고 하면 얘는 연쇄 법칙을 적용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f를 x로 편미분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f를 x로 그다음에 x를 x로 더하기 f를 y로 그다음에 y를 x로 이렇게 미분해 주는 것과 같아진다라는 거였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y를 x로 미분을 한 것이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fy분의 fx가 되더라. 여기서 x를 x로 미분하는 건 1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변수 함수에 대한 편미분을 활용한 일변수 함수의 음함수의 미분법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얘를 3변수 함수로 확장을 시켜서 3변수 함수의 편미분을 이용을 해서 이변수 함수의 편미분도 계산을 할 수가 있었죠. 저희가 뭐 예제에서 그것까지 계산을 했었죠. 그래서 13.5절에서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체인룰 계산하는 것도 알아야겠지만 그 체인룰뿐만 아니라 그 편미분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음함수의 미분법을 하는 거 요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13.5절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저희가 했었던 내용은 13.6절에서 방향도 함수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네. 방향도 함수에서는 여러분 딱 하나만 알면 돼요. du f x, y 얘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요것만 알면 되죠.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이때 u라고 하는 것은 얘는 단위 벡터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벡터를 여기다 방향을 표현했을 때 단위 벡터를 표현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방향만 중요해서 그냥 1인 벡터를 맞춰주지 않고 그냥 표현을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도함수 계산을 할 때는 무조건 단위 벡터로 맞춰줘서 계산을 해줘야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v 벡터를 1,2라고 하고 fx, y를 2x제곱 더하기 3x 세제곱 뭐 더하기 뭐 4y 4제곱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우리가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은 이 방향도함수의 계산은 우리가 그레디언트 f 내적 u로 계산을 하면 돼요. 여기서 그레디언트 f라고 하는 것은 x로 편미분, y로 편미분. 뭐 2변수 함수에서는 이렇게 되고 3변수 함수에서는 fx, fy, fz가 되겠죠. 얘가 2변수, 얘가 3변수.
1대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죠. 어쨌거나 그럼 얘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얘 u라고 하는 것은 단위 벡터로 계산해야 한다. 그럼 얘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x, y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레디언트 f의 값을 계산하면 얘는 4x 더하기 9x 제곱 16y 세제곱이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점도 하나 택해야겠네요. 점은 그냥 1, 1이라고 하는 점으로 택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우리가 du f1, 1의 값을 계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레디언트 면 1 집어넣게 되면은 13, 16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적 u 벡터를 해야 되는데 v 벡터를 그냥 1, 2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 v 벡터는 크기가 1인 단위 벡터가 아니니까. 따라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u 벡터라고 하는 것을 v 벡터를 v 벡터의 크기로 나눠준 거. 즉 루트 5분의 1, 루트 5분의 2로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얘가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얘가 아니라 루트 5분의 2, 아니 5분의 1, 루트 5분의 2가 들어가야 된다. 따라서 이거의 값은 루트 5분의 13 더하기 32. 그래서 루트 5분의 그러면 4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방향도함수에 대해서 딱 요것만 내고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때 방향을 나타내는 요 벡터는 단위 벡터를 사용을 한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결국 요 내적이니까 내적에 의한 성질을 이용을 해서 얘는 그레디언트 f의 크기, u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니까 얘는 그레디언트의 크기, 코사인 세타가 되겠어. 따라서 이 세타가 0이 됐을 때가 최대값,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이 됐을 때 최소값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어느 방향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방향이냐, 그것은 그레디언트 벡터 방향이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죠. 요거는 정리해서 파생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었고요. 그 다음에 13.7절과 8절에서는 저희가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것을 얘기를 했었는데 최대 최소 구하는 거 그거를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우선은 극대 극소를 계산을 하려면 우리가 필요한 거 첫 번째 임계점. 그래서 임계점은 fx, fy 얘가 전부 다 0 또는 fx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fy가 존재하지 않거나 얘를 만족하는 점이 임계점이 되겠죠. 우리가 x로 편미분한 것과 y로 편미분한 것이 동시에 0으로 만들어주는 점 혹은 둘 중에 하나의 편미분값이 존재하지 않는 점, 요 경우를 임계점이라고 계산을 할 수 있고 그 임계점은 당연히 최대값, 최소값, 극대값, 극소값이 될 수 있는 애들이 되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두 케이스에 대해서는 요거는 계산이 어려워요. 라고 해서 우리가 예제 문제 푸는 동안은 이것은 거의 계산하지 않고요. 결국 요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극대와 극소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 근데 이계도함수 방법을 사용을 했었죠. 이계도함수 방법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판별식이 필요한데 판별식을 우리가 D라고 하게 되면 판별식은 X로 2번, Y로 2번, 마이너스 X로 한 번, Y로 한 번의 제곱. 이게 판별식이었고 이 판별식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로 판별할 수가 있겠죠. D가 0보다 큰 경우가 2개, D가 0보다 작은 경우가 하나. 0보다 큰 경우에서는 x의 더블 프라임이 0보다 클 때, x로 2번 미분했을 때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게 되고요. 그럼 첫 번째, D가 0보다 크고 x로 2번 평균했는데 양수가 되었다. 얘는 극소가 되고, 얘는 극대가 되고, 얘는 아무것도 아닌. 이 경우에서는 우리가 안장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다. 우리가 이계도함 테스트를 가지고 얘를 계산을 한다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극대 극소 말고 우리가 최대 최소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최대 최소. 그래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과정은 세 단계로 나눠서 계산을 하죠. 첫 번째는 임계점 찾기. 두 번째, 그다음에 경계에서 최대 최소 찾기. 그 다음에 세 번째, 1과 2에서 찾은 값 중 최대가 최소가 된다라고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변수 함수에서 최대 최소를 계산했던 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이 경계에서 최대 최소 찾는 거, 이 경계는 어떤 식으로 구분을 짓느냐, 매끄러운 곡선으로 구분을 지어주면 돼요. 꺾여져 있는 부분마다 나눠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4.7절에서 요 계산만 잘 해주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13.8절에서 했었던 내용을 보게 되면 13.8절에서는 라그랑주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배웠었죠. 이 라그랑주 방법은 우리가 제한 조건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야. 즉 우리가 어떤 이변수 함수 f, x, y가 있는데 이것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 조건이 있는데 제한 조건이 우리가 gx, y는 k라고 하는 이러한 제한 조건이 있다. 그러면 이 제한 조건을 만족을 하는 검들 중에서 fx, y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우리는 그레디언트 f와 람다 그레디언트 g가 같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를 지금 이변수 함수 쓰니까 이변수 함수에서 보게 되면 얘는 fx와 그다음에 람다 gx가 같고 fy와 람다 gy가 같고 그다음에 gxy는 k라고 하는 이러한 세 가지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 이 세 가지의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x, y, 람다를 계산하는 거. 이렇게 됐을 때 나와 있는 값들 중에서 여기 찾은 x, y라고 얘가 순서상에 나올 거예요. x, y라고 하는 순서상들. 그럼 이 중에서 함수값이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가 된다라는 것이 라그랑주 승수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얘를 우리가 최대, 최소를 계산을 할 때 최대, 최소에서 활용하는 거. 어떻게 얘를 활용을 하냐? 얘는 경계에서의 최대 최소 구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이 라그랑주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내부에서 임계점에 구해서 극대극소를 찾는 것은
그냥 해 주는 거예요. 해 주는 것이고 경계선에서의 최대초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경계선 자체가 제한 조건이 되는 것이고 그 제한 조건 하에서 우리가 최대초를 찾는 것을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 라그랑주 수습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요거 요 정도 여러분들이 12장, 13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내용들만 제가 뭘 계산해야 되고 뭘 알아야 되고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고 했었던 내용들만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학기 이번 기말고사 범위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도 준비하고 나중에 이런 것들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그때 '아 이런 것을 배운 적이 있었지.' 하면서 활용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3 장까지 내용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저희가 월수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면은 음 기말고사 범위까지 진도는 다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진도 다 나가고 그다음에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저희가 14 장의 내용 우리가 다중조건을 했었던 내용에서 어떤 내용을 했고 어떻게 계산할지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다음 주 토요일 날 보강 시간에 갖도록 하죠. 혹시 수업 마치기 전에 질문 있나요?